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그야말로 화창하고 환상적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뭐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오늘 날씨는요. 이 부동산 경기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부동산 경기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까? 어떤 면으로 기가 막히는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좀 개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뭐 지난달 주택 동향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우선 뭐 한마디로 표현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주택 그 동향 기조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뭐 조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인벤토리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대한 이슈들은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계속 화랑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냥 그래요?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셀러와 바이어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펜딩 세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작년 3월에 보다는 금년 3월이 약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 모한 정도 수준의 이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즈드 세일을 본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매매가 끝나서 바이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크로즈드 세일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펜딩 세일과 크로즈드 세일 자체가 거의 작년도와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간 가격. 이 중간 가격과 평균 가격의 의미는 약간 다르죠. 평균 가격은 열채가 팔렸다면 열채를 더해서 가격을 더해서 10으로 나눈 것이 평균 가격이고요. 중간 가격은 비싼 거 4채. 그다음에 싼 거 8채 빼고 가운데에 있는 집을 했을 때가 이제 중간 가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 중간 가격을 본다 그러면 약 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러니까 평균 가격과 중간 가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중간 가격이 오르려면 평균 가격이 오르지 않고서는 중간 가격이 오르질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간 가격이 오른 것은 평균 가격이 오른 것과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예. 작년 3월보다 금년 3월이 공급, 그러니까 총 리스팅돼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약 6.7% 정도가 많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리스팅이 6.7%라는 건 제법 많은 퍼센테이지거든요. 일단 5%가 넘는다는 거는요. 그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시중에 매물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겠구나. 아니면 내가 초이스가 많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 리스팅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요. 작년도까지 그 어떤 관망세에 있던 신규 주택 건축업자들이 보통 땅을 구매하는 데만도 한 5, 6개월 정도 걸려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퍼밋을 받는 것만도 또 5, 6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벨로퍼로서 땅을 사서 분양 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아무리 짧아도 7, 8개월, 보통은 1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4월 1일부로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로 시장에 나와 있다면 그 땅에 대한 매입이 이미 작년 1, 4분기나 2, 4분기에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디벨로퍼가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시장에 내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참 이 주택이 좋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내놓은 신규 주택이란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신규 주택도 물론 그 리스팅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슈보다는
그 어떤 그 사용하지 할 수 없는 그 일반인들이 당장 사서 당장 입주가 가능한 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에는 이제 6.7%가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허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현재 공급이 얼마나 남았느냐.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주택에 살고 있는 킹 카운티, 스노우미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이 3개 카운티에 과연 공급이 얼마나 정도나 남았느냐 이런 걸 이제 또 좀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총 공급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이 얘기는 오늘부터 당장 더 이상 추가 리스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총 리스팅이 오늘 팔리는 주택의 속도대로 판다면 몇 달이 남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다소 이해하시기 조금 네. 난해한 컨셉이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택량을 오늘 팔려나가는 속도로 판다면은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야 셀러와 바이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21개 카운티 토탈로 봤을 때는 불과 3.6개월입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2014년 2월이면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전 얘기죠. 그렇죠. 그때는 4.5개월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2월 달보다도 3월 달이 주택의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적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이 팔려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킹 카운티가 약 한 1.8개월 정도,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2.2개월 정도. 네. 비교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봤던 피어스 카운티도 3.5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은 아주 단연코 셀러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셀러 마켓 화랑이군요. 예, 네. 예. 잠깐요. 지금 교통 제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I405 북쪽 방향입니다. I405 북쪽 방향 엑싯 4에서 9번 벨뷰 가기 직전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예. 엑싯 4에서 9번까지 지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쪽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I405 도로 이용하지 마시고 5번 도로로 이제 우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405 북쪽 방향 엑싯 4에서 9번까지 지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405 도로로 북쪽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5번 도로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제보인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애틀 한인의 이광술 이사장의 교통 제보였습니다. 네, 교통 제보 고맙고요. 또 풀리면 풀리는 대로 또 누가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 후에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저도 돌아가야 되겠네요. I5로 가십시오. 네, 자 계속 하시죠. 예, 특히 이제 이 주택 가격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드를 한다 그럴까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주택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 분야, 결국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이 좀 더 많이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콘도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싱글 패밀리 홈이 가장 빠릅니다. 이제 두 번째가 타운하우스, 세 번째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콘도. 이 순서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콘도가 만약에 주택이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경기로 갈 때는 콘도가 가장 먼저 내려가고 호경기로 갈 때는 콘도가 가장 늦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설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콘도의 이 매출세라 그럴까요? 이 콘도에 판매되는 이 속도라든가 가격이 정말 이거 조금 속되게 표현한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뷰 지역의 아주 고급 콘도들은 뭐 불티나든 나간다고. 불티나죠. 또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벨뷰에서 불었던 그 콘도의 붐이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노우미시 카운티까지 좀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 스노우미시 카운티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곳이 이제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입니다. 여기 페더럴웨이, 어번, 켄트, 요 언저리로 되어 있는 이제
사우스 킹 카운티, 거기 그 다음이 이제 내려가면 노스 피어스 카운티, 타코마라든가 레이크우드라든가 요렇게 이 어떤 주택의 매매 흐름이 가고 있는데 현재는 스노우미시 카운티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마 조만간에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까지도 어떤 콘도의 훈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2013년 3월 달보다도 금년 3월 달이 콘도가 약 한 8% 정도가 더 많이 판매가 됐고, 네. 또 뭐를 볼 수 있냐면은 평균 가격,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간 가격과 평균 가격을 봤는데, 이번에 콘도의 평균 가격을 본다 그러면 무려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폭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애틀 지역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지역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불경기 때 25% 정도 떨어져서 지금 15% 내지 17% 정도 올라갔다. 이것이 이제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한 7%, 8% 정도는 여력이 있다. 다 올라가지 못했다. 물론 벨뷰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예외가 되겠죠. 이미 그거는 최고점을 넘어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가격이 무려 15% 정도가 상승했다 그러면 콘도미늄의 이 가격 상승 또는 팔려나가는 속도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택 경기 정말 셀러 마켓이라는 소식 참 좋은 소식이고요. 모든 경기가 이렇게 주택 경기처럼 이렇게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이 커머셜 쪽은 어떤지 좀 살펴보시죠.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역시 주택 경기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비즈니스 경기와 이제 커머셜 경기가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경기는 거의 민초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스몰 비즈니스 업종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 경기가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테리야끼와 그로서리입니다. 네. 물론 세탁소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이제 세탁소 업종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그 테리야끼와 그로서리. 예, 그로서리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저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한 상황이죠.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이제 대형 건물들, 저희가 보통 빅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빅박스 건물들의 매매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나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큰 지역들에서 리츠 컴퍼니, 이건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떤 펀드 조직들이 시애틀 지역에서 한동안 장사가 잘 안 됐던 어떤 마켓 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백화점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런 건물들을 이제 리세일, 되팔고 있거든요.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테넌트를 직접 받는 그런 추세들도 물론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인 언론 그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쪽 페드럴웨이 지역에 큰 개발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만약에 향후 5년 뒤에 어떤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대략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계획들을 보면은 최소 2,500만 불에서 3,000만 불 정도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이 큰 대형 개발들인데요. 이런 3,000만 불의 자금을 5년 뒤 경기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면서 5년 뒤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디벨로퍼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 또는 이런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교민분들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아진다라고 네. 단적으로 저희가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주변에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라든가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나아지는 게 분명하고요. 저희 회사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그 비즈니스의 매매는 상당히 증가한 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투자를 해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안 내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또는 내놓더라도 내가 이걸 팔고 나서 더 좋은 기회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 물론 더 내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내가 딴 거를 뭘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상황이시라면 굳이 안 팔아도 되시는 상황이라면 안 내놓으시는 것도 몇 달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팔고 작은 거를 팔고 그걸 현찰화해서 조금 더 큰 거에 대한 기회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움직이실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형 호텔이나 이런 몰 같은 거 거래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빅박스에 대한 거래는 이런 그 한인 커뮤니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인스트림 이런 주류 사회에서의 하는 거래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의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통계 자료상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5%에서 20% 정도는 다 상승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빅박스 거래가 10%를 넘어서 15% 20%가 상승했다는 거는 대단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보통 뭐 빅박스라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뭐 한 최소 4만 5만 6만 스퀘어핏은 넘어야 저희가 어떤 빅박스라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만은 4만 5만 6만이면은 만약에 그거를 쪼개서 리테일로 간다 그러면 수십 개의 리테일이 나오죠.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을 팔고 사면서 어떤 비즈니스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이는 그렇겠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이고 자금입니다. 시장 조사를 아마 면밀하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뭔가 지금 이제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타주에서 저희 시애틀 지역에 워싱턴주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워싱턴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업자다 아니면 이 워싱턴주에서 어떤 매물을 갖고 계신 이런 소유주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저희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부분이 요 안에서 김 사장님 거를 이 사장님이 사서 그다음 박 사장님한테 넘기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금 해외나 어떤 캐나다나 한국이나 아니면 타주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워싱턴주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비즈니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을 크게 더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5년, 10년을 뒤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모기지 이자율 같은 건 좀 어떤지요? 그것도 또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연방 정부에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뭐라고들 생각했냐면 그것이 축소가 되면서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또 맞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연방 정부에서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신규로 돈을 푸는 것 자체는 자제를 하고 오히려 줄이지만 금리 자체는 굉장히 저금리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비록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그 자금 자체를 어떤 주택 채권이라든가 또는 또 상용 건물에 대한 채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생활에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아직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지는 어렵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 주택 모기지를 본다 그래도 지금 4.3%, 4.4%에서 오락가락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요게 얼마 전만 해도 4.78%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 연방정부에서 이 연방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이
이자율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동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를 여러 번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 모기지는 아직도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아마 이런 상태에서 유지 4.5% 안짝까지 해서 유지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상용 은행들에서 어떤 이 대출 이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 프라임 레이트이 3.25%입니다. 이 얘기는 연방 정부에서 일반 은행으로 빌려주는 금액이 약 한 0.25%. 그다음에 일반 은행에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이 3%. 그래서 3.25%가 일반 은행들이 손님들한테 빌려줄 때 가장 이 바텀 레이시죠. 가장 이제 이 밑바닥 예. 레이시고 거기에서부터 자기네들의 이윤을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통상 지금 이제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3.25%에서 대략 한 1.5%나 1.75% 정도요. 그래서 5% 언더로 물론 이제 뭐 바이어분의 그 어떤 크레딧이나 또 건물의 인감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뭐 1.5%에서 1.75% 사이를 추가로 더 내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 정도만 더 보신다 그래도 뭐 5.25%에서 5.5% 정도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싼 저금리에서 그러네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또 부동산 매매의 큰 활성화를 그렇죠.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모기지 이자율도 여전히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두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정보, 여러분 문의는 뉴스터 부동산에 무료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사우스는 페드럴웨이 엑sit 143번 바로 옆에 있는 검정색 유미리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네. 리노드는 H마트 옆 건물에 있습니다. 425-248-4999 248-4999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이신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